안녕하세요, 이문호입니다. 자, 드디어 더 개념 블랙라벨 수학 2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수학 2도 이제 이전에 있던 수학 상하 그리고 수학 1과 마찬가지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래도 시리즈 전체에 걸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할 것 같은데 수학 2를 사실은 선생님이 집필하면서 굉장히 좀 심혈을 많이 기울였어요. 왜 많이 기울였냐면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어려워하고 또 이제 공부를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인데 수학2의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수학2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들어봤던 미적분이 나옵니다. 미적분이. 그래서 첫 번째 단원에서는 함수의 극한, 그리고 연속, 그것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두 번째 단원에서는 다항함수의 미분법, 그리고 세 번째 단원에서는 다항함수의 적분법을 배워요. 그래서 미분, 적분을 처음으로 맛보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런 교과서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동안 이제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개념을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적분은 사실 수학의 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미적분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약간 이제 두근두근 긴장하고 그리고 기대감을 갖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뭐 그동안 더 개념 블랙라벨 OTL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책인지는 이제쯤이면 이제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극한과 연속의 첫 번째 개념인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내용은 책 스타일이 여러분들이 봐서 알겠지만 수학 상하 그리고 수학 1, 수학 2 그 뒤로 나오는 시리즈까지 전부 다 동일한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개념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개념에 대한 필수 유형들을 우리가 접근해 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개념은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보는데 오늘은 함수의 극한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면 내용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함수의 극한에서 가장 첫 번째 개념은 이제 함수의 수렴인데 수렴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기에 수렴이라는 말 어디서 한번 들어봤을까? 그래서 뭐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고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다가간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단어의 의미로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수렴이라는 것은 함수가 어디로 다가간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크게 나눠서 선생님이 x가 a로 가까이 갈 때와 x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뭐 뒤에 용어는 어떤 건지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텐데 그렇게 나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이렇게 읽어요. x가 a 화살표가 뭐냐면 x가 a로 가까이 갈 때 함수의 수렴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자,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울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 뭐냐면 a가 아니면서 그러니까 a는 아니야. 근데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러니까 a는 안 되면서 a 한없이 가까이 가는 값. 뭐 예를 들어서 3이 아니면서 3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값. 어떤 것들이 있을까? 2.999, 2.9999999 또는 3.001, 00001, 3.0000001 이런 것들은 전부 다 3에 가까이 가는 값이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a가 아니면서 a에 가까이 가는 값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야. 가까이 가는데 같진 않은 거. 그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아무리 가까워지더라도 fx의 값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fx도 덩달아서 일정한 값에 가까이 가주면 그때 우리가 fx는 함수 fx는 l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해. 어디에 수렴한다고? a에 수렴하는 게 아니라 fx가 다가가는 값 l에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림으로 선생님이 한번 살펴볼게. 함수 fx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a야. a에서 a로 어떤 값이 한없이 가까이 가. 한없이 가까이 가는데 가까이 가면 당연히 함수값도 가까이 감과 동시에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가까이 가겠지. fx도. 그치? 그때 그 값이 l이라면 이럴 때 우리가 fx가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이걸 좀 간단하게 나타내 보고 싶은데 어떻게 기호로 나타낼 거냐면 이렇게 나타낼 거야.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리미트라는 기호. LIM이라는 것은 리미트의 약자야. 리미트는 뭐냐면 뭐 영어적으로 표현하면 제한하다, 한정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 그치? 근데 수학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극한이라고 생각할 거야.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하긴 제한하는데 어떤 하나의 값으로 제한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리미트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낼 거야.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체가 x 값을 a로 제한해서 가까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그때 그걸 L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거지. equal L. 자, equal L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거 equal L은 반드시 L이 된다는 게 아니라 L과 같아진다는 게 아니라 L에 가까이 간다 이런 의미야.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L과 같아질 수도 있어. 근데 L에 한없이 가까이 가기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등호를 사용해서 표현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가까이 간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말은 우리가 좀 구분해야 돼. 뭘 구분해야 된다고? 가까이 간다 라는 말과 우리가 같다라는 말은 조금 구분해서 써야 되는 게 이 함수의 극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이런 말을 신경 쓰면서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나타나 있더라도 우리가 이건 L에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하자 이런 얘기야. 이해되죠? 그러면 이걸 풀어서 쓰면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는 l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함수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태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면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얘네들은 가까이 간다는 같은 얘기가 아니라고 했어. 그치? 근데 이게 같아질 때가 있어. 정말 같아질 때가. 그때가 어떤 때냐면 상수함수인데 상수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fx가 어떤 c의 꼴로 나타나지는 거야.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지. 그치? 이런 상태일 때 우리가 이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이 상수함수의 경우에는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그럼 이 함수가 c잖아. 실제로 fx는 c니까 c 이렇게 쓰면 이 안에는 사실 x에 관한 식이 전혀 없다고. 오로지 c밖에 나오지 않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렇지. 그냥 c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 a로 한없이 가까이 가더라도 얘가 변하지 않아. 그리고 c로 가까이 가는데 이때는 c랑 어떤 거야? 같은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럴 때 등호는 c와 같다라는 걸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표현과 이런 표현이 다 기호로 나타내면 똑같이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가까이 가는 건지 아니면 같은 건지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문제를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가까이 가는 게 있으면 얘네들처럼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걸 이 함수가 뭐 어떻게 된다고?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하자는 거야. 이해되죠? 그쵸? 자, 그래서 수렴한다 라는 개념이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울 것 같아. 그치? 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다양한 함수로 선생님이 한번 좀 구분을 해서 여러분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데 x가 a로 가까이 갈 때 함수의 극한값과 함수값에 대한 이해. 자, 좀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L로 가까이 가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 얘를 fx의 x는 a에서 극한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극한값. 그럼 극한값하고 우리가 배운 함수값은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 플러스 1인데 f1을 구해라 라고 얘기하면 2지. 그치?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2니까 여기다 1을 넣어서 나온 값이니까 이건 이 함수의 함수값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런데 극한값은 x는 a에서 한없이 가까이 가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 그러면 x가 a로 가까이 갈 때 함수의 극한값과 함수의 값에 대한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x가 a로 가까이 가고 있어. 그리고
얘가 fx가 알파라는 값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알파라는 값을 주변에서 잘 살펴보니까 이때 a일 때 함수값도 뭐야? 알파인 경우지.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를 살펴봤더니 알파로 가고 있었어. 그치? 그런데 여기서는 잘 봤더니 fa 값도 뭐더라? 알파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때 얘네들은 서로 같은 상황일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함수의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경우가 있어. 극한값을 살펴볼 때. 또 여기 한번 보자. 여기는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 값을 한번 살펴보면 a 주변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 알파로 가고 있지, 알파. 아, 얘 알파로 가고 있구나. 그런데 a일 때 함수값을 봤더니 어때? fa는 베타라는 값이야. 그럼 얘네들은 둘이 같아, 달라? 얘네들은 전혀 다른 값이잖아. 그치? 하지만 전혀 다른 값임에도 불구하고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는 알파로 가까이 간다. 뭐가 존재하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건 극한값이 존재한다. 얘도 극한값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두 개는 얘는 함수값까지 극한값이랑 같아지는 경우고 얘는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다르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자 이런 얘기야. 이해되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의 경우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를 살펴보면 여전히 존재해, 알파야. 그런데 fa를 한번 살펴봐봐. fa. 구멍이 뻥 뚫려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없다는 얘기지. 없어. 그럼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까 없어. 이런 경우에도 함수값이 있는데 같은 경우, 있지만 다른 경우, 없는데 극한값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다양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콕 집어서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그 주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만 우리는 살펴보면 되고, 그것이 하나의 값으로만 가면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두 개의 값으로 가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존재하지 않는다. 무조건 몇 개의 값만 존재한다? 하나의 값으로 갈 때만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해 두시고, 요 얘기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뒤에 가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수렴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선생님이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에는 x가 이상하지. 팔자를 뒤집어 놓은 거잖아. 눕혀 놓은 거잖아. 마이너스 팔자 눕혀 놓은 거. 요걸 이제 우리가 읽는 것부터 선생님이 이야기할게. 요걸 뭐라고 했냐면 무한대라고 읽어. 무한대.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무한대라고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근데 x가 무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부호가 아무것도 없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어. 그치?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 얘는 음의 무한대라고 읽는다. 그럼 선생님, 무한대는 뭔가요? 무한대. 그치? 무한대라는 기호를 우리가 팔을 눕혀서 이렇게 쓰는데, 수학적으로 무한대를 이야기하면 이런 거야. 이런 거. x의 값이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기호 무한대를 사용해서 x가 무한대로 나타내고,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라고 나타내고. 그럼 무한대는 수인가요? 수가 아닌가요? 무한대는 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 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 숫자나 한번 떠올려봐. 한 1억쯤 떠올려볼까? 1억. 그 숫자지, 그치? 그거 커지고 있어? 커지고 있지 않아. 작아지고 있어? 작아지고 있지 않아. 그냥 단 하나의 숫자야. 그치? 그런 건 우리가 수라고 이야기한다고. 근데 무한대는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 상태? 그게 잘 개념이 안 와닿지, 그치? 상태. 계속 커지고 있어. 그럼 이게 커지고 있다는 말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건가? 그리고 변화를 하긴 하는데 점점 더 크게 변화를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무한대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를 생각하더라도 선생님은 여러분들보다 큰 수를 항상 생각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1억 뭐 우리가 생각해 봤다면 그럼 거기다 1만 더하면 1억보다 큰 수 만들 수 있잖아.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말한 숫자에다 다시 1을 더하면 어떻게 돼? 또 선생님이 말한 수보다 큰 수를 만들 수 있지, 그치? 그래서 큰 수라는 것, 가장 큰 수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싶은데 가장 큰 수는 하나로 지정되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라는 기호를 쓰는 거야. 가장 큰 수 지정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의 그 이상 속에서 가장 큰 수가 있다고 해. 하지만 그건 우리가 정할 수 없고 계속 지금도 우리가 언제든지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수가 있는데 그걸 대표하는 기호로 우리가 무한대라고 쓰기로 하는 거야. 무한대가 뭔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무한대는 그래서 수는 아니고 수가 지금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큰 수 이 정도로만 생각하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극한으로 이제 처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x가 한없이 커지다 보면 fx도 그 값에 따라서 어떻게 뭔가 좀 달라지겠지, 그치? 뭐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극한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 그러면 이런 경우 x가 무한대로 왔을 때 fx가 l로 간다. l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우리가 그러면 앞에 x가 a로 가까이 갈 때 l로 수렴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었잖아. 그치?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거야. x가 양의 무한대로 한없이 커질 때 fx는 l로 수렴한다.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돼. 또는 x가 양의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fx는 l로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지. 자, 그럼 음의 무한대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음의 무한대는 그 앞에 부호가 음수인 거야. 더 이상 작아질래야 작아질수록 한없이 작은 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수학에서 한없이 작은 수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 x의 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는 상태. x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는 양의 무한대라고 우리가 이미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그 값이 음수이면서 그것이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는 상태.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음의 무한대라고 얘기한다고. 그리고 기호는 이렇게 쓴다. 이해되죠? 그러면 음의 무한대로 가까이 갔을 때도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가까이 가면 수렴하는 거겠지? 그건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하자.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하자.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인 거야. fx의 그래프가 이거야.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뭘 찾고 싶냐면 첫 번째 x가 이게 한없이 커지는 거야. 이쪽으로 한없이 커지면 도대체 이 그래프는 어디에 가까이 갈까? 여기 지금 점선이 들어져 있는데 이 점선은 뭐냐면 점근선을 의미한다고. 얘 한없이 가까이 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 얘랑 만나 안 만나? 만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한없이 얘 가까이 가면 그때 우리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양의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L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 그림은 음의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보잖아? 그럼 이제 이런 게 이제 점근선이 돼서 얘 만나진 않아야 돼. 만나진 않으면 얘 한없이 이렇게 가까이 가는 형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 직선을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뭐라고 얘기해? M에 수렴한다. 음의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M에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해되니? 그래서 크게 우리가 수렴하는 경우를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 하나는 어떤 경우? A로 가까이 갈 때. A라는 건 어떤 실수를 이야기해. A로 가까이 갈 때 어떤 fx가 하나의 값으로 가는 경우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쓴다고?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는 l이다 이렇게 쓰면 얘는 실수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l에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양의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l에 수렴한다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음의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fx가 m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한다 라는 거야. 그래서 수렴에 대해서
가능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면 우리가 수렴이 뭔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오는 뭐 새로운 용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이런 기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수렴한다라는 말은 무엇인지, 자, 선생님이 가까이 간다, 수렴한다라는 거야, 그렇지? 또 같다, 그것도 수렴한다는 거야. 상수함수처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무한대 기호,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요 기호를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요 정도 기억하시면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내용,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지 않았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시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에 대한 이해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유리함수 우리가 수학 하에서 배웠던 내용이잖아, 그렇지? fx가 x분의 1이야. 그러니까 x분의 1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런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런 경우에 f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0. 그렇지? x축이 한없이 가까이 가잖아. 자, 음의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 0으로 가까이 가지, 그치? 마찬가지 0으로 가. 근데 얘 잘 보면 얘는 0으로 가까이 가긴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치? 얘는 0으로 가까이 가. 근데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는 걸 알 수가 있지, 그치? 둘 다 0으로 가는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얘는 어디서? 위쪽에서 0으로. 얘는 아래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간다. 요 얘기를 바로 다음에 이어서 요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아무튼 요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이제 우리가 제일 선생님 유리함수 x분의 1을 넣은 이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게 이제 모든 0으로 가는 수렴의 기본이 되는 식이라서 요걸 지금 예로 든 건데, 앞으로 우리가 이 함수를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함수를 자주 만날 거니까 한번 기호로 한번 쓰는 연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얘는 좀 전에 말한 대로 x가 양의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fx가 양의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1, fx는 x분의 1이잖아. 이렇게 쓰면 요건 뭐라고? 요건 0이다. 이렇게 쓰자. 이런 얘기야. x가 무한대로 가. 피자 한 판이 있어. 엄청 큰 양으로 나눠. 그럼 그 양은 당연히 0에 가까운, 거의 뭐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그 정도의 양이 돼버리겠지, 그치? 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x가 음의 무한대로 가. f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이건 뭐 어디로 간다? 얘도 0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기호에 우리가 주목하자. 아시겠죠? 하나 더,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위에서부터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야. 얘는 아래에서부터 0으로 가까이 가는 거다라는 거 우리가 주목해서 지켜봐 두자,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확인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확인.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자, 극한값.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려면 좀 전에 선생님이랑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극한값 x분의 1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서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는지 살펴봤고, 음의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어. 또 어떤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을 살펴볼 때는 이런 그래프에서 a를 찾아가지고 이쪽으로 가까이 갈 때 이 함수는 어디로 가까이 가냐 봤더니 여기가 l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찾아봤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얘네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거야.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얘네가 도대체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가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으면 살펴봐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 요런 함수를 가지고 선생님이 fx라고 둘 거야. fx. 그럼 이 fx에 대하여 x가 2로 가까이 갈 때 극한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지. 함수값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극한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x가 2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분모에다가 선생님이 2로 가까이 가는 값을 집어넣어봐. 분모는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면?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지, 그치? 0이 될까 안 될까? 0 아니야. 0은 아닌데 0으로 가까이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지. 또 여기다가 2를 넣어볼게. 2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6. 0이네. 2를 넣으면 0이야. 근데 우리는 2에 가까이 가는 값을 넣을 거야. 그러면 당연히 0은 아니겠지, 그치? 아, 0에 가까이 가는구나. 둘 다 0에 가까이 가는구나. 0은 아니구나. 그럼 우리가 이때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도 사실은 이 함수에다가 이게 함수값이었으면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건 함수값이 아니야. 극한값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는 없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2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fx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fx는 사실상 이렇게 분수식으로 되어 있으면 분모가 0이 될 때는 정의역을 갖지 않잖아. 정의역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2를 집어넣을 수 없다 이런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fx를 x가 2가 아닐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fx라고 놨으니까 x-2분의 자, 얘 인수분해 되지. 그치? x-2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되잖아. 그치? 인수분해 정도야 뭐 눈 감고도 하죠. 그쵸? 그러면 요거 약분하면 2가 아니니까 2가 아닌 수니까 약분할 수 있잖아. 2가 아니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그치? 0, 0이 아니야. 2가 아니니까 약분했어.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3이 돼. 그럼 이것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는 거야. 이놈의 그래프는 분명히 x 플러스 3이니까 기울기가 1이고 이게 fx가 될 텐데 2가 아닐 때만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 그치? 2가 아닐 때니까 분명 여기 2가 있을 거고 2에 대해서 3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5인가요? 5네요. 그쵸? 2에 대해서 2를 집어넣은 5가 되는데 이런 값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려진 게 fx일 거라고. 뭔가 감이 오나요? 자, fx를 선생님이 얘라고 놨더니 얘는 분모가 2일 때는 절대로 함수값을 갖지 않아. 그러니까 분모는 2가 아니야. 그래서 fx를 다시 한번 2가 아니라고 놓고 써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다가 x가 2가 아닐 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나머지는 다 이 직선을 따르는데 2일 때만 5의 함수값을 갖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우린 뭐 찾으래? 이런 그래프에서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가 2로 가까이 갈 때 fx는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 이렇게 살펴봐라 이런 얘기야.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어? 5로 가까이 가고 있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두 번째. x분의 4, x분의 1 그렸으니까 뭐 x분의 4 그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그럼 뭐 유리함수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2, 4분면, 4, 4분면에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그치? 근데 x가 어디로 가까이 가고 싶은 거야? 무한대로 가까이 가고 싶은 거야? 어디로 가? 0으로 가까이 간다. 이거 그냥 0이라고 쓰면 돼. 이퀄 0.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되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할 게 뭐라고? 이게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아래에서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는 0이다 라는 거 그냥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자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뭘 어렵게 뭘 푸는 게 아니라 저 그래프에서 우리가 x가 이 주변, x가 양의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그 주변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자 이런 얘기야. 이게 함수의 수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함수에 대한 수렴을 봤는데 이제는 그러면 함수가 이렇게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가는 것만 우리가 지금 다뤄봤는데 선생님, 모든 함수가 어떤 값에 대해서 하나의 값으로만 가나요? 그렇진 않다고. 그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있지.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정의 내려보려고 그래. 자, 이른바 그런 걸 우리가 함수의 발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수의 발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선생님이 정의대로 읽어줄게. 함수 fx가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수렴하지 않으면 fx는 발산한다고 한다.
x가 a로 한없이 a가 아니면서 a로 가까이 가는데 fx가 수렴하지 않으면 수렴이 뭐였는데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가는 거 우리가 수렴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근데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는 거야. 그리고 그 값이라는 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어떤 수여야 된다고 그랬지? 수는 값을 가지는 거야. 무한대는 값을 갖는 거야? 값을 안 갖는 거야. 그러면 함수가 발산한다는 거는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게 수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발산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 양의 무한대로 발산. 자, fx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식이 있다고 하자.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이런 게 있어요. y는 x 제곱분의 1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이런 경우에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지. 0으로 가까이 가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0으로 가까이 가. 그럼 얘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만나지 않아. y축과 만나지 않고 무한대로 한 번씩 가. y축과 만약에 만난다면 그건 당연히 값이 있는 거지. y축 위에 있어 딱 어떤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값이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건 값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 얘를? 값이 없네? 이런 걸 우리가 발산한다고 얘기해. 근데 양수 쪽에서 큰 쪽으로 가고 있어. 그치?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한다. 알겠죠? 네. 이런 경우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럼 기호를 어떻게 쓰냐? 이렇게 쓰는 거야.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는 양의 무한대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는 양의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해되죠? 그 다음 얘만 있는 게 아니지. 음의 무한대로 갈 때도 있어. 자, 요거는 x제곱 분의 1에 마이너스 붙이면 이런 그래프 나올 거 아니야.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어떻게 돼? 그치? 한없이 내려가잖아. y축과 만나는 게 없어. 0으로 가까이 있는데 y축에 당연히 만나는 게 없지. 그치? 계속 작아지지. 0도 아니고 0이어도 값이 없는데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그치? 분모가 0이 된다는 말은 y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분모가 0이 되잖아.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뭐 만나는 어떤 값이 하나 딱 정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뭐냐면 이게 발산의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지금 선생님이 그러면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는 상황은 보여주진 않았는데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는 상황이 굉장히 애매해. 그 애매한 게 있어서 선생님이 지금 예로서 함수로서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데 그거는 조금만 기다리면 개념 3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발산하는 형태 몇 가지 봤어? 2가지 봤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있다. 그치? 발산은 값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발산하는 거야. 무한대는 아까 선생님이 시작할 때 무한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 그치?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 커지고 있는 수가 아니야.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를 우리가 무한대라고 쓴다고 했어. 그치?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y는 루트 x 이 그래프 그려봐서 알잖아. 그치? 루트 x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x가 커지면 계속 커지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 1-x분의 3. 자, 1-x분의 3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 자, 선생님 다시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x분의 3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쉬워져? 그럼 요거는 점근선이 유리함수니까 x는 0, y는 1이잖아. 그러니까 x축, y축이면 x는 0이면 y축이야. y는 1. 요게 점근선으로 갖는 거고 음수네 마이너스 3. 그럼 2, 4분면과 4, 4분면을 이렇게 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0으로 가까이 간대. 이게 0인데 0으로 이렇게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냐? 오, 얘는 양의 무한대로 가고 얘는 음의 무한대로 가네. 그치? 아무튼 얘는 뭐야? 발산인 거야. 그럼 어떻게 써줘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써주나?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면 될까?
뭐 이렇게 씁시다. 일단은 뭐 발산인데 뭐 양의 무한대인지 음의 무한대인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씁시다. 선생님 이렇게 쓰자고 하는 이유는 다음을 위해서 남겨두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씁시다. 그 다음 x 플러스 2의 제곱분의 1. x 제곱분의 1이 어떻게 그려졌어요? x 제곱분의 1이. x 제곱분의 1이 이렇게 그려졌잖아. 아까 선생님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랬지. 그치? 이게 x 제곱분의 1이야. 그럼 이건 x축을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x 제곱분의 1의 그래프를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아, 여기에 x 이퀄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모양이겠구나. 그치?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 때, 또 마이너스 2로 가래. 확실하게 이건 뭐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경우겠지. 그치? 그래서 극한을 조사하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 확실하게 알면 이건 양의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얘는 양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습니다.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100점입니다. 100점.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넘어가 볼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이제 남겨두었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 바로 뭐냐면 우극한과 자극한에 대한 이야기야. 우극한. 앞에서 극한을 배웠어. 그치? 근데 그 앞에 우가 붙었네? 오른쪽에서부터 극한을 이야기하는 건가? 좌극한. 극한은 배웠어. 하나의 값으로 가는 걸 극한이라고 하잖아. 근데 좌극한이니까 왼쪽에서부터 가까이 가는 건가 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그래서 실제로도 우극한과 자극한을 우리가 그럼 이제 기호로 좀 표현할 필요가 있는데 선생님 수직선 하나 그려볼게. 수직선을 그리지 말고 좌표평면을 그립시다. 좌표평면을 그려서 이야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좌표평면을 선생님이 그려보면 그래서 함수 fx를 딱 그렸을 때 x가 a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에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a를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x는 a의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렇지? 근데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a에서 x가 a로 가까이 할 때 극한에 대해서 배웠어. 그렇지? 그러면 아까 여태까지는 선생님이 양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가까이 가는 걸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경우 a를 기준으로 왼쪽이지.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경우 a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경우 색깔을 선생님이 바꿨습니다. 그때 요 왼쪽으로 가까이 가는 경우를 우리가 좌극한 A의 왼쪽이잖아. 좌극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른쪽에서 A로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가 우극한이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이게 좌극한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얘를 우극한이라고 이야기하자 이런 얘기야. 그럼 이제 좌극한, 우극한 우리가 극한 A로 가까이 갈 때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거든.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얼마가 되냐 이게 L이라면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 안에는 x가 a로 가까이 갈 때니까 왼쪽으로 가까이 갈 때, 오른쪽으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 우극한 개념을 모두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얘기를 안 하고 숨기고 있었던 거지. 이거 자체가 뭐라고? 좌극한, 우극한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떼서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왼쪽에서 가까이 오는 극한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잖아. 그치? 이때 이렇게 쓸 거라는 거지. 리미트. x가 a의 왼쪽이잖아. 그럼 a보다 작은 쪽이야? 큰 쪽이야? a보다 작은 쪽이야. a 마이너스. a보다 작은 쪽으로 a 마이너스. 사실 여기다 옛날에는 a 마이너스 0이라고 써서 좀 더 명확하게 해줬거든. a에서 0만큼 작은 쪽. 0을 빼는 거야. 그럼 a보다 작아지겠지. 조금 작아지겠지. 그런 의미로 썼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쓰지. fx는 l이다 이렇게 써주고 얘는 뭐라고 써준다고?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가는데 a보다 큰 쪽이잖아. a보다 큰 쪽이면 양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fx가 l로 가까이 간다. 맞잖아. 둘 다 l로 가까이 가는 거 맞잖아. 이렇게 분리해서 써주자. 이게 좌극한, 우극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정리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함수 fx에서 x가 a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fx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l을 fx에 x는 a에서의 우극한 또는 우극한 값이라 하고 이것을 기호로 x가 a 플러스 fx equal l 또는 x가 a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fx가 l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야. 좌극한도 마찬가지죠. x가 a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m에 가까워지면 m을 fx의 x는 a에서의 좌극한 값이라 하고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자 이런 얘기야. 이해되시죠? 선생님이 이걸 그림으로 그렸지만 다시 그림을 하나 예쁘게 그린 걸 가져왔어.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는 거지만 우리가 극한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fx가 이렇게 되어 있어. 좀 전에 선생님이 붙어 있는 거였잖아. 이렇게 떨어져 있어. 여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극한을 살펴보면 얘는 m으로 가까이 가고 있고 우극한을 살펴보면 l로 가까이 가고 있잖아. 그럼 이것은 좌극한은 m으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 우극한은 l로 수렴한다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얘네들은 얘는 l로 가고 얘는 m으로 갔는데 x는 a로 한없이 가까이 가면 같아져 달라져? 다르지? 다르잖아.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다르지. 그러면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한다? 발산한다라고 얘기하지. 아까 선생님이 발산의 얘기를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만 이야기했잖아. 그치? 드디어 어떤 값으로 가는데 발산하는 경우가 생긴 거야.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아니잖아. 하지만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자? 발산한다라고 얘기하자. 발산의 세 번째가 나오는 거야. 드디어. 그래서 이제 뭐 수학적 용어로는 이렇게 되고 수직선상에서 보면 좌극한 우극한의 표시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교재에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확인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확인 문제는 함수 fx를 이렇게 줬어. 자, 하나는 x제곱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라고 줬네. 그러면 그래프로 그려봐야 되겠죠? x제곱, x가 2보다 크대. 자, x제곱 원래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좀 더 현실감 있게 그려야지. 2일 때 얼마를 가져? 4를 갖는데 2보다 큰 경우만 나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썼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를 지나면서 위로 볼록이고 2일 때 0을 가지니까 이런 그림이 되겠다. 이런 그림. 포함해야 되겠는구나. 2야. 그래서 얘네들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다 이제 불필요한 것들 다 삭제하면 딱 요렇게만 그려지는 거야. 요렇게만. 그럴 때 2 플러스라고 얘기했어. x가 2 플러스 fx를 구하래. 2 플러스니까 오른쪽에서 가까이 온 거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니? 있어. 4로 가까이 가고 있어. 자, 왼쪽에서 2 마이너스니까 왼쪽에서는 어디로 오고 있니? 0에서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자, 마찬가지 여기서도 얘가 4로 가까이 가는데 뭐에 주목해라? 얘는 4의 위쪽에서부터 다가오고 있는 거야. 그쵸? 근데 얘는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 얘도 마찬가지 위쪽에서 가까이 가고 있는 0이다 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자 이런 얘기야. 생각하면서. 극한은 극한인데 어디에서 다가오는 극한인지도 되게 중요하다. 좌극한임에도 불구하고 위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좌극한, 우극한 개념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이 그림이 다르면 발산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당연히 수렴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수렴의 개념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 수렴은 아까 x가 a로 가까이 갈 때 또는 x가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가는 거 우리가 수렴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이제 좌극한, 우극한까지 배우고 나니까 수렴에 대한 정의를 한 번쯤 다시 해줘야 될 것 같아. 왜?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수렴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겁니다.
함수 fx. 수렴한다는 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치? 함수 fx에 대하여 x는 a에서의 우극한과 자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이 L로 같으면 x가 a로 가까울 때 값이 존재하고 그 값은 L이다. 또한 그 역도 성립한다. 무슨 얘기냐? 굉장히 복잡하고 긴 것 같은데 우리가 여태까지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어떤 함수가 L로 가까이 간다라고 배웠어. 만약에 그러면 이런 거야. y는 fx가 있는데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이게 L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치? 이쪽으로 가까이 갈 때 다 L로 가지 않냐? 그지? 그러면 a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도 L로 갔다는 얘기야. a 플러스 a 마이너스 쪽에서도 좌극한에서도 L로 갔다. 이런 얘기라고. 이게 이렇게 될 때만 L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반대로 이렇게 표현되는 어떤 함수가 있어. 좌극한 봤더니 L이고 우극한 봤더니 L이야. 그럼 얘는 볼 것도 없이 그 점에서 수렴한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지. 이쪽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서로 필요충분, 역도 성립하는 건 필요충분 조건 관계에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가 되면 얘라는 걸 인식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조금 더 다양한 그래프로 좀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 다음은 극한값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fx가 존재하지 않는데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땐 이렇게. 왜? 봐봐. 좌극한은 1로 가지. 우극한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좌극한이 존재하는데 좌극한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우극한은 1로 가고 얘는 좌극한이 마이너스 1로 가고 우극한은 1로 가. 같지 않지. 그치? 이런 경우 다양하게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좌극한, 우극한 개념을 이용해서 파악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죠? 그렇죠? 확인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에 극한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고 있네. 그럼 똑같아. 얘도 우리가 선생님이 이거를 fx라고 이야기하면 1번 문제에서 fx는 x 플러스 1분의 x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fx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은 약분할 수 있잖아. x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수 있는 거냐면 x야. y는 x 이런 직선인데 이게 fx가 되려면 마이너스 1에선 정의되면 안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여기는 구멍을 뻥 뚫어서 이렇게 표현된 그래프가 fx인 거야. 여기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뭐가 되냐 물어보고 있는 거지. 뭘로 가고 있어?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 문제야. 이해되죠?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경우냐면 두 번째 문제는 마찬가지 두 번째 있는 얘를 선생님이 얘를 fx라고 놔볼게. 그러면 fx는 이런 상황이야. 얘는 절대값이 들어있거든. 절대값 x-2. 많은 학생들이 절대값이 들어있으면 함수를 어떻게 표현할지 되게 당황스러워 하는데 절대값은 선생님이랑 같이 수학 상하부터 쭉 봐서 알겠지만 절대값 아니 양수냐 절대값 아니 음수냐로 구분하잖아. 그치? 그 얘기는 절대값 아니 양수가 되려면 x가 2보다 크면 돼. 이 문제에서 절대 x는 2가 되면 안 돼. 부모가 0이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2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니까 2보다 큰 경우와 x가 2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어서 보면 되는데 x가 2보다 클 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x-2분의 양수니까 x에 x-2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얘네들이 약분할 수 있잖아. 남는 게 뭐만 남아? x만 남는다고. x만. 아, 그때는 x구나.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 마찬가지 x-2에다가 2보다 작으면 뭘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돼. 그러면 얘 약분하면서 뭐가 남아? 마이너스 x가 남아. 그러니까 이 함수의 식은
2보다 클 땐 x고 2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x가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y는 x 2보다 클 때 2일 때 2를 가지면서 포함하면 안 되니까 구멍 뽕 뚫어서 이렇게 가는 거고 2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x래. 그럼 마이너스 x는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서 구멍을 뽕 뚫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네. 뭐 2에서 극한값을 구하래? 우극한은 2인데 좌극한은 얼마야? 좌극한은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 다르지? 그럼 이건 발산한다 라고 봐야 되는 거지. 자,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수학 상하에서 한 번쯤 살펴봤을 텐데 fx를 이번에는 가우스 기호를 써서 놨어. 가우스 x. 여러분들 가우스 x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이쯤에서 좀 짚어볼 텐데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뒤에 오면 또 이제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모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가우스 x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가우스 x는 일단 y는 가우스 x라는 어떤 함수가 있다면 가우스 x라는 것은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야. 그래서 만약에 얘를 n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x가 n 이상이고 n 플러스 1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가우스 x가 n이라고 이야기하면 x는 n과 비교했을 때 봐봐. n과 비교했을 때 어때? n보다 조금 큰가요? n 플러스 알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알파는 어떻게 돼? 알파는 0에서 1보다 작은 이런 값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치? 또는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x 마이너스 알파를 어떤 n이라고 둘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 얘기는 n은 가우스 x잖아. 가우스 x는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알파는 어떤 경우야? 0에서 1 사이인 경우에 이렇게 표현하면 요거 n이야 요거 n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 쓴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 하면 얘는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다 이런 얘기야. x 마이너스 알파. 이해되니? 근데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는 이렇게 써서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식을 쓸 때 하는 얘기니까. 그치? 그래프 그릴 때는 우리가 이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죠. 그쵸?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냐? n 대신에 숫자를 집어넣어 보는 거야. 정수잖아, n은. 크지 않은 정수니까 1, 2, 3, 4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된다는 거지. 그치? 요거 잘 메모해 두세요. 요거 잘 메모해 두시고 선생님이랑 가우스 X 그리기를 한번 해볼게. 자,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1, 2, 3, 4, 0 이렇게 있는데 n이 1이야. 1에서 2 사이에서는 1이 된대. 1에서 2 사이에서는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면서 1이 된대. 이렇게. n이 2야. 2에서 3 사이에서 x는 2가 된다는 거지. 2. 그러면 2는 포함하고 3은 포함하지 않는. 그럼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계단형 모양이 나올 거다. 이게 가우스 X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여기다 무슨 짓을 할 거냐면 y는 x를 더하고 싶대. y는 x는 요걸 쭉쭉 따라서 요게 y는 x야. 얘를 더하는 거지. 더한 그래프가 fx인 거야. 더한 그래프를 선생님이 이제 그려볼게. 더한 그래프는 여긴 다 0이니까 그대로 여기서부터는 요렇게 나타나겠지, 그치? 그리고 요거 더하면 이 그래프에다가 뭘 더하는 거면 1을 더하는 거야. 이 그래프 함수값하고 얘를 둘이 더하는 거거든. 1을 더하는 거야. 그럼 얘는 당연히 여기 올라가서는 요렇게 되겠지. 여기는 포함되지 않겠지. 여기도 1이고
1이니까 2가 되고 2에서부터 요만큼씩 더해준 1을 더해주는 거야. 이 그래프에 1을 더하는 거니까 평행이동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는 이 그래프에다가 뭘 더하는 거야? 3을 더하는 거야. 2를 더하는 거야. 그럼 이만큼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시키는 거야. 하나, 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 둘 올라가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원래 있는 그래프보다 여기서부터 여긴 3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하나, 요 값에서 하나, 둘, 셋.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래프가 얘 그래프야. fx 그래프인 거야. 근데 여기서 뭘 찾으라고 했냐면 2로 가까이 갈 때 어떻게 되는지 보래. 2로 가까이 갈 때 2가 여기인데 2의 왼쪽은 어디로 가? 3으로 가지. 2의 오른쪽은 어디로 가니? 4로 가잖아. 발산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그려봤고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극한값 찾는 건 이 방식으로 찾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의 수렴, 발산, 그리고 우극한 장극한까지 공부한 거야. 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필수 유형 몇 문제 풀어보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필요한 개념을 다 완벽하게 숙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수 유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필수 유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함수의 우극한과 좌극한.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고 2 이하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대. 그때 0의 좌극한, 1의 우극한에 대한 합을 구하시오 그래서. 자, 0의 좌극한이면 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어디로 오고 있니 물어보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1로 가까이 오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그 다음에 1의 우극하니까 1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니 하니까 2로 가까이 가고 있어. 그래서 1이라고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프를 잘 볼 줄 알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유형 연습 1-2 보겠습니다. fx가 이번엔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이때 2의 좌극한 fx와 2의 우극한 fx가 차가 있는데 그게 8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그러면 일단 저것은 이제 우리가 fx가 현재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x가 2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또 절대값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것은 x가 2보다 클 때와 x가 2보다 작을 때로 구분해서 fx를 표현을 해야 되겠네. 그럼 2보다 클 때는 x-2, x-2 그대로 나오니까 저게 또 약분이 돼서 x 플러스 a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x가 2보다 작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만 달고 나오고 얘네 둘이 또 약분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에 x 플러스 a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 이런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래프로 우리가 나타내 보면 2를 기준으로 해서 2보다 커. 그러면 이제 x가 2가 여기 있단 말이지. 그치? 2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2 플러스 a잖아. 그치? 뭔지는 모르겠는데 2 플러스 a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2 플러스 a가 있다고 하면 기울기가 1인 직선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fx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를 집어넣으면 2 플러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a. 2 플러스 a가 여기 있으면 왼쪽은 마이너스 2 플러스 a니까 얘에다가 대칭되는 그런 지점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잖아. 그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탁 그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fx의 그래프입니다. 근데 얘네 둘의 차가 이 좌극한하고 이 우극한의 차가 8이 된대. 이의 좌극한은 지금 봐서 알겠지만 어디야? 이게 마이너스 2 플러스 a의 이 값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2의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를 이야기하는 거고 빼기 2의 우극한 2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를 해서 이게 8이 되는구나. 아, 그럼 마이너스 2의 2가 넘어가면 12가 돼서 a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유형연습 1-3번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2 이상이고 2 이하인 함수 y는 fx에 0,2에서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대.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의 마이너스 x는 fx가 성립할 때 그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와 1 마이너스의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한 표현이 또 나오는데 f의 마이너스 x가 fx가 된다. 그리고 앞에 뭐가 붙어 있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 x-1을 1을 집어넣으면 f1은 f-1과 같고 2를 집어넣으면 f2는 f-2랑 같고 x값이 양수인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절대값이 같은 음수의 어떤 값에 함수값이 서로 같다. y축에 대한 대칭인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나머지 부분까지 다 그려라 라고 얘기하면 이게 축이야, 축. 축인데 대칭시켜서 그리면 돼. 요거 그대로 대칭시켜서 그러면 여기는 현재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잘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고 구멍 뽕 뚫어서 이렇게 나타내주면 이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완전한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지. 이걸 보고 우리는 뭘 찾아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거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니까 2가 되지. 얘는 2가 되고 자, 1 마이너스야. 1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 1이 되네. 두 개 더하면 3이 되는 걸 쉽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 f의 마이너스 x가 fx가 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필수형 두 번째는 우리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자, 우리 극한값 존재에 대해서 앞에서 공부를 했어. 그치? 두 가지 버전으로 공부한 것 같아. 처음에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어떤 하나의 실수 l로 fx가 가까이 가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수렴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리고 어떤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는 a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서 다가오는 함수값과 오른쪽으로 가까이 오는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극한값이 같으면 그때도 우리가 수렴한다 라고 얘기했고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이 fx는 2 이상과 2보다 작을 때에 대하여 x가 2로 가까이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여라 그래서. 그럼 뭐 저 고민할 게 있나요? 자,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를 집어넣으면 2a제곱 마이너스 3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2를 집어넣으면 2a제곱 마이너스 3이고 직선이래. a제곱이 양수니까 뭐 이런 직선이 2 이상일 때 나타나는 그래프야. 그리고 ax 플러스 3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2를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3이죠. 요거 마이너스 3이고 2a 플러스 3인데 2a 플러스 3 그리고 기울기는 a야.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으니까 대충 그리자. 그래서 요 값이 얼마야? 2a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어. 근데 x가 2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그랬으니까 할 수 없이 얘네들이 어때야 돼? 2일 때 좌극한이 얘고 우극한이 얘니까 얘네들이 같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은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은 걸 찾아보라는 거구나. 하나의 값으로 가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질 때도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 수렴이니까 이렇게 찾아봐라. 뭐 어렵지 않겠네요. 마이너스 6은 0.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래. 그럼 이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합을 구하라. 그럼 뭐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1이 되겠네. 그치? 뭐 계산을 a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과계수 관계에서 1이 되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그쵸? 그 다음에 유형연습 2-2번에서는 fx가 또 구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재미있는 건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러면 세상에 있는 x축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 1 그리고 이렇게 구분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x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x가 1보다 크거나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놈의 그래프는 x-1로 그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x-1의 그래프는 0을 지나고 1을 지나는 그런 그래프인데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 그렇죠?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그래프는 1 이상이니 1보다 크다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렇죠? 요 그래프가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그래프고 그 다음에 이 사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실수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하고 싶어. 그러면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고 싶다면 뭐 거꾸로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의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다 이렇게 같아야 되니까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이게 뭐여야 돼? 이게 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되어야 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되지 않으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좌극한, 이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나요? 마이너스 1. 자,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선생님 편의상 y축을 한번 그려볼게. y축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1일 때 얼마를 가져?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2를 갖겠네. 아, 얘 좌극한은 2야. 그럼 우극한도 2가 돼야 되니까 이런 그래프가 이차함수가 그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1일 때, 이건 1일 때 0이니까 뭐 더 고민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면 되겠어? 이 이차함수가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또 1,0을 지나도록 하는 그러한 a, b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따라서 a 마이너스 b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을 집어넣어 성립하면 1, 0이잖아. 그치? 그럼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1, 우변을 넘어가면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두 개 더하면 2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a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2가 되겠네요. 얘에서 2배 a를 빼래. 그럼 4가 되겠네. 4. 그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원하는 게 이제 뭐 뻔하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유형 연습 2-3번 봅시다. 이번에는 fx를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놨어. 그리고 뭐가 들어가 있어?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 자, 우리 절대값 그래프 어떻게 그렸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그러면 옛 기억을 떠올려서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절대값 그래프는 자, 이런 거 있었어. 우리 첫 번째 y는 절대값 x 이런 거 그려봤니? 이거 너무나 쉽지 그치? 자, x축, y축, 기울기가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이런 그래프야. 그러면 얘를 통해서 우리는 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냐면 절대값 x-1도 생각해 봤어. 절대값 x-1은 어떻게 그려져? 자,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림이 좀 이상하다, 그지? 평행이동하면 되겠지. 이런 그래프야. 자, 다시 얘를 가지고 선생님이 y는 x-2 플러스 1 이렇게 썼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이해되죠? 자, 뭐 또 여기다 마이너스 한번 붙여볼까요? 마이너스 절대값 x는 어떻게 돼? 절대값 x 그래프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값이 음수인 것 뿐이야.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도 마찬가지겠지? 평행이동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그렇게 된다. 이 정도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으면 이 문제도 뭐 전혀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 A 값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fx라는 거지. 자, 그러면 A 값이 정해지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볼게. 자, 먼저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y는 3에 a-x에 절대값 붙였으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 절대값 x-a. 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럼 이거 그래프는 어떤 거야? y는 3의 절대값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양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y축으로는 분명한데 x축으로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모르잖아. 그럼 그래프 개형이 좀 달라지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 때 제일 먼저 대전제를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a가 양수인 경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0 이상이라고 해도 좋아. 0 이상이라고 하고,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 그럼 a가 0 이상일 때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x축, y축. 3의 절대값 x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a가 적당히 여기 있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돼서 기울기가 3이야, 3. 엄청나게 큰데 0보다 큰 부분,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치? 0을 기준으로. 자, 이번에는 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그래. 자, y는 저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a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마이너스 절대값 x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a가 양수야. a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만 그리면 돼. 0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잖아. 양수니까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가 나올 거야. 그치? 플러스 a니까 이런 직선이 그려지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찾고 싶은 거야?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좌극한은 0이고 우극한 값이 중요하겠네. 우극한 0으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 0 절대값 a 마이너스 a 플러스 a. 아니지, 여기 아니지. 그치? 이거지, 이거. 큰일 날 뻔했네.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3 절대값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절대값 a는 절대값 a랑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3의 절대값 a 마이너스 1이 0이다. 절대값 a는 3분의 1이다. a는 0 이상인 것만 된다고 했으니까 3분의 1이 되겠네. 3분의 1. 그쵸? 자, a가 0보다 작다고 했을 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게 1번, 2번이었던 걸 쓰려고 했는데 1번 y는 3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a 플러스 a. 요걸 그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좌표 평면을 또 그렸어. x 마이너스 a. a가 이번엔 음수니까 이쪽에 있겠다. 그치? 자, a만큼 마이너스 1만큼. 그럼 요 점이 이제 꺾이는 점이고 기울기가 3인데 0보다 큰 부분,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려왔으니까 얘는 이렇게 싹 가서 여기는 안 나타나고 여기서 기울기가 3인 이런 직선만 나타날 거야.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a만큼. 그럼 a가 음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 점을 지나겠지. 이 점을 지나면서 거꾸로 이렇게 나타나야 돼. 거꾸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네.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면 대충 선생님이 좀 이렇게 비슷하게라도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 안 만나게. 보이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때 얘하고 얘가 어떤 면데? 같으면 되는 거야. 자, 좌극한 값이 얼마입니까? 좌극한? 얘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치?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a. 근데 a가 음수야.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a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0 집어넣으면 얼마야? 3의 절대값 a인데 a가 음수야.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넘어가면
5a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5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온다. 자,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5분의 1 더하면 얼마냐? 이거 물어보고 있어. 15분의 2라는 거 계산하면 금방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a 값의 정체가 안 나타나 있을 때 해야 될 게 뭐냐? 0으로 나눠졌다.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필수형 세 번째, 합성함수의 극한. 사실은 얘는 좀 난이도가 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나오면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문제야.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려고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복선을 좀 깔았는데, 복선이 뭔지 알지, 그치? 소설에서 미리 다음 이야기가 될 것들에 대한 것을 미리 조금 알려주는 거, 조금 보여주는 거, 그치? 그래서 다음의 실마리를 찾기에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복선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선생님 개념 설명 중에 뭘 얘기했냐면, 어떤 함수의 극한이 0으로 가. 근데 우극한이 0으로 가? 우극한이 0으로 가면 이 극한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건지 아래서부터 내려오는 건지 그 값이 점점 작아지다가 가는 건지 점점 커지면서 극한이 형성이 되는 건지 그런 것에 선생님이 생각을 하고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이 합성함수의 극한은 그런 걸 잘 들여다보는 친구들만 할 수가 있는 그런 극한입니다. 자,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fx가 이런 직선이야. y는 fx. 그 다음에 x는 자, 이게 지금 1일 때 2의 값을 갖는다고 하자. 2일 때 이게 gx라고 하자. 그래서 선생님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런 걸 해보려고 그래.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g 합성 fx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한번 보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1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 1로 가까이 가는 거. 그러면 얘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리미트 x가 1 우극한,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에서 g의 fx 값을 살펴봐야 되는 거야. g의 fx 값을. 그치? 그런데 1의 우극한인 경우에 먼저 이 합성함수는 어떤 거부터 하는 거야? 이 값에다가 x 대신에 1의 우극한을 넣는 거지. 그치? fx 그래프를 선생님이 살펴볼게. 1의 우극한이라고 했으니까 1의 우극한은 이렇게 생겨 먹었어. 이렇게. 그치? 어디로 가고 있어? 2로 가고 있어. 근데 2보다 어때? 큰 쪽에서 가고 있지. 큰 쪽이잖아. 아, 2보다 큰 쪽에서 가고 있구나? 그 얘기는 2보다 큰 쪽에서 2로 한없이 가까이 가고 있다. 2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얘기로 쓸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걸 선생님이 이 값을 t라고 하는데 t는 그럼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1 플러스 1 때 2로 가고 있는 거잖아. 리미트 t는 이 fx 값은 2로 가까이 가긴 가는데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 플러스를 써준다 이런 얘기야. 얘를 t라고 얘기했다면. 그래서 gt를 구해라 라는 문제야. 근데 gt는 2의 우극한에서는 어떻게 되냐? 2의 우극한에서 이 값을 1이라고 하고 이 값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1을 갖는다고. 그럼 이건 1이야. 1.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반대로 얘는 뭐냐? 1의 좌극한에서 fx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어. 1의 좌극한에서 fx는 이렇게 보여지잖아. 1의 좌극하니까 이렇게 가는, 똑같이 2로 가. 극한값이 있어. 근데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고 있지. 그럼 선생님이 이번에 얘를 가지고 t라고 놓으면 리미트 t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 2로 가고 있어. 근데 2보다 작은 쪽이야? 큰 쪽이야? 작은 쪽에서 가고 있지. 그치? 그럼 2의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고 나서 gt를 보는 거야. gt 2의 마이너스 gt. 아, gt에 대해서 2의 마이너스 어디로 가고 있어? 마이너스 1이구나. 둘이 다르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극한을 공부할 때
그냥 어느 값으로 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큰 쪽에서 오냐 작은 쪽에서 오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를 여기서는 보고 싶은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gx는 이렇게 되어 있대. 그럼 gx 그래프도 선생님이 여기다 그릴게. gx 그래프. 저거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이런 그래프네, 이런 그래프. y는 gx. gx가 x-3의 제곱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첫 번째로는 리미트 x가 1 플러스 g의 fx 요거랑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리미트 x가 3의 마이너스 f의 gx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조금 더 쉽게 하는지를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보고 이제 따라서 한번 해봐. 자, g 합성 fx야. 그러면 뭘 먼저 하는 거야? f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g를 해서 결과값을 찾는 거지. 근데 f에다 뭘 집어넣을 거야? 1 플러스를 집어넣을 거야. 1 플러스를 집어넣으면 f에 의해서는 어떻게 돼? 1 플러스. 1 플러스. 1로 가고 있지, 그치? 1로 가고 있네? 근데 1의 오른쪽이야, 위쪽이야, 1의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아니면 그냥 1로 가고 있는 거야. 그냥 1로 가고 있잖아. 그럼 이런 1로 가까이 가긴 가는데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는 게 그냥 1인 거지. 그래서 1 플러스를 f에 먼저 합성을 하면 그냥 1인 거야, 1. 이걸 다시 이제 여기다 넣었더니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다시 얘를 어디다 넣어? g에다 한번 넣어보자고. g1, g1. g1이면 이쯤에 있겠네, 이쯤에 1. 1일 때 함수값이 어떻게 되지? 이게 x-3의 제곱이니까 1 집어넣으면 4잖아, 4. 아, 4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얘의 값은 4 이렇게 쓴다고. 엄청 쉽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하고 g가 있어. f하고 g가 있는데 이번엔 뭘 먼저 하라는 거야? g하고 f를 하라고 얘기했고 3-의 값을 기준으로 한번 그 칸을 구해보래.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봐. 3 마이너스. g의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이야 3일 때. 3 마이너스. 0으로 가는 거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위에서 아래로 가잖아. 3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지. 그러면 0 플러스가 되겠지. 0 플러스. 3으로 가까이 갈 때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위에서 오는 거니까 그럼 0 플러스를 이제 f에다 집어넣는 거야. f를 잘 봐봐. 0 플러스 어디 있어? 0 플러스니까 1로 가까이 가고 있네.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1이 되죠. 1. 그래서 이 값은 1이 되죠. 1. 그렇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 5가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뭐 합성함수의 극한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유형 연습 3-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요걸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요건 이제 구하는 방식이 여러분들이 이제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어떤 함수죠? 유리함수, 유리함수.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요 식을 가지고 GT, 요 식을 가지고 ST라고 놓으면 GT가 T 플러스 1분의 T 마이너스 1이라서 이거는 T 플러스 1분의 여기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GT가 이렇게 써진다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GT는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면 자 마이너스 1과 1을 점근선으로 갖는 그런 유리함수고 마이너스 2니까 2, 4분면과 4, 4분면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그래프다. 자 여기서 T가 무한대로 간대. T가 무한대로 간대. T가 무한대로 가. 어디로 가고 있니? 1로 가고 있어. 그러면 1로 가고 있을 때 잘 봐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다시 선생님이 쓸게. 아까 했던 방식대로 t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그때 GT를 먼저 가는 거잖아. GT를 먼저 가고 G를 가고 그 다음에 FA에서 합성하는 거잖아. FA에서. 그럼 T가 무한대로 갈 때 1로 가까이 가긴 가는데 1에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고 있지. 그치?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쪽에 가까이 가는 걸 F에다가 넣으면 1보다 작은 쪽이니까 1보다 작은 쪽 얼마? 2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값은 얼마야? 이 값 전체는 2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HT를 얘라고 놓기로 했어. 그러면 HT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T 플러스 1분의 4의 T 플러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4니까 얘도 그림을 그려보면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4일 때 이걸 점근선으로 하면서 그래프가 2, 4, 4분면을 가는구나. 2, 4, 4분면을 가죠.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4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4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가고 있지.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H하고 F 이렇게 합성해야 되는 거니까 T가 무한대로 갈 때 H는 어디로 가? 4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이걸 다시 F에다 넣는 거야. 4 마이너스면 얼마야? 5인가요? 5.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5로 가고 있어. 잠깐만, 4 마이너스. 선생님이 이걸 잘못 봤네.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지? 마이너스 무한대.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이쪽이잖아, 이쪽. 그치? 요렇게 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얘는 4로 가는데 4 플러스인 거지, 4 플러스. 그쵸? 4 플러스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4 플러스로 가면 3으로 가고 있잖아. 따라서 이 값은, 이거 전체 값은 3이 돼서 두 개 합하면 5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합성함수에 대한 어떤 극한이 나오면 각각 하나하나씩을 따로따로 생각을 하되, 특히 이 속에 있는 함수가 어디로 가냐에 의해서 극한을 구할 때는 값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값이 어떤 값에서 가까이 오느냐, 정확하게 상수함수로 가까이 오느냐, 얘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느냐, 작은 쪽에서 다가오느냐, 세 가지를 정확하게 명심하고 문제를 풀면 합성함수의 극한 문제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함수의 극한 첫 번째를 하고,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한 함수의 극한은 어떤 극한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극한을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예요. 왜 어렵다고 선생님이 얘기하냐면, 여기는 철저하게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우리가 편안하게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함수의 극한 두 번째 시간으로 함수의 극한값의 성질을 이용한 극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